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I도 나오고 세상이 많이 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실은 아직도 등잔 밑이 어두운 사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쪽이 어디다? 의료계이다. 의료계. 속임수가 많다. 연산군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천하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사도세자가 왜 뒤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가들 중에. 히틀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스탈린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 대통령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엉뚱한 시인 같은 이야기를 해요. 히틀러는 정신병자였어요. 스탈린도 정신병자고, 사도세자도 정신병자였어요. 연산군도 정신병자였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역사는 엉뚱한 얘기들만 한다 얘기예요. 어차피 인류 역사는 또라이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 또라이 중에서 누구냐?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영웅과 또라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영웅은 정상이고 또라이들은 다 정신질환자다. 간하고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다. 이 중에서 나쁜 짓을 하는 놈은 6세 이전에 나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걔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또라이들은 중심이 본인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놈이 또라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놈 있죠? 영웅 괜찮은 사람들은 백성, 국민,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웅인 거다. 그럼 미국에 있는 트럼프는 또라이냐 영웅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또라이인 것 같아요? 영웅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저는 영웅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또라이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간하고 심장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6세 이전에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즉 부모가 어떤 놈이냐. 히틀러는 지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자기 엄마를 치료하던 의사가 유태인이었어요. 또 유태인과 자기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히틀러가 감지를 하고 유태인에 대한 원한이 쌓여서, 히틀러는 아버지도 잘 모를 거예요. 히틀러도 무지하게 나쁜 놈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탈린은 지네 엄마가 지네 아버지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거예요. 모 대통령은 고향이 우리나라 남원이라고도 하는데 별로 신빙성은 없는 것 같고, 모 대통령도 정자가 나쁜 놈이에요. 그거. 모 대통령이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이런 또라이들은요, 사람을 죽일 때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이 죽여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AI가 나오고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고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엉터리 사기꾼이 무지하게 많다. 의학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른다. 여러분 체험을 해봤지만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비염도 하나 못 고쳐요. 내가 자꾸 홍해거리가 제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홍해거리 부인이 요새 무당한테 점을 보더라고요. 그런 쇼트가 나와요. 홍해거리 처제, 홍해거리 부인 여에스더 동생이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근데 홍해거리 부인도 서울 의대를 나왔는데 우울증이 있어서 지금 활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그 집안은 우울증이 있는 집안이에요. 서울 의대를 나온, 돈도 무지하게 많이 벌은, 제주도에 있는 그런 사람도 본인의 우울증 하나도 못 고치는 게, 그게 현대의학이에요. 또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70만 명이 줄었어요. 70만 명. 애들이 적게 나서 죽었느냐?
아니에요.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애들을 적게 난다고 그랬어. 우리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70만 명이 줄을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인구가 왜 줄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런 거 얘기 하나 안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코로나 백신. 이 코로나 백신이 누가 만드는 거냐? 유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제약회사를 싹 다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계 인구 10%는 백신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놈이에요. 의학계가 이렇게 무서운 데예요. 의사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과학만 주장을 하고 쫓아다니는 똘마니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놈의 병을 고쳐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이 의대에 가고 다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나라가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뭐든지 한 곳에 모이면 안 돼요. 한 곳에 다 공부 잘하는 놈이 한 곳에 모여서 의대 가서 전부 병도 못 고치는 병신들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교실에서 고치는 거 100분의 1도 못 고쳐요. 지구상에 있는 의사들을 다 합해도. 이 말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 말을 안 들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할 때 절대 애들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애들을 교육하겠다고 잔소리를 무지하게 많이 하면 최고 잘 돼봐야 당신만큼밖에 안 된다고. 어른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안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가난한 사람 말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엉터리라고 하는 선생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한 성향이 지금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정상인 것 같지만 정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돈 나눠주니까 좋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놈의 어른이며 자식을 키우고, 제가 구더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돈 나눠주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걔들은요 구더기,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을, 의학 쪽이 전부 엉터리니까 잘 보시라. 오늘 제 6강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공부를 하느냐면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환, 머리 밑에서부터 신주까지 등뼈 세 번째 밑에까지 해서 일어나는 질환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느냐면, 이 풍지가 뭘 치료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풍지가 편두통을 치료하는 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람 중에 이게 반절을 딱 갈라서 한쪽은 땀이 나고 한쪽은 안 나고, 이 반절만 정확하게 한쪽만 불편하고 한쪽은 괜찮고 이러는 것은 전부 풍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 이런 분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도 이 가운데를 해서 한쪽은 땀이 나고 한쪽은 땀이 안 나고, 한쪽 눈은 안 좋고 정확하게 반절만 불편한 거, 이런 것은 해보니까 이 풍지가 막히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쪽 풍지가 막히면 이쪽 반절이 전체가 안 좋고, 이쪽 풍지만 막히고 괜찮으면 요런 일도 벌어지더라. 이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안 드린 것이 뭐가 있느냐면, 풍부가 막히면 중풍이라고도 했는데, 간질이 발작을 하는 사람들은 풍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막 계곡 깊은 것처럼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혈해주면 간질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여기는 목과 대추에서 하나 둘 셋 뼈 세 개 내려오는 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할게요. 여기까지 있는 질환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목 디스크. 두 번째, 중풍도 관련이 있어요. 풍부도 안 막히고 백회도 안 막히고, 그런데 대추 막히면 중풍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여기서 질환이 제일 많은 것이 오십견. 네 번째가 팔이 아픈 거. 팔이 아픈 거에서는 뭐가 있어요? 엘보도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 병명 속에 증후군이 있다라는 말은 병을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병원에서 우리는 병을 못 고칩니다 라는 것이 증후군이에요. 방아쇠 증후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환. 첫 번째, 목 디스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하고 거북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목 디스크는 왜 생기겠는가? 목을 잘 못 움직이는 거죠. 목뼈가 7개예요. 대추가 7번째 목뼈예요. 목뼈 1, 2번은 머리 속에 있어요. 3, 4, 5, 6, 7번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실까요? 목 뒤에 뼈 처음으로 만져지는 것이 목뼈 3번이에요. 3번. 목 디스크는 디스크 자체가 그런 건데 여기 두 개는 소개가 있고 3, 4, 5, 6, 7 이렇게 이게 이제 대추예요. 요 사이 목뼈와 뼈 사이가 있는데 디스크가 하나 옆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것을 목 디스크라고 그래요. 목 디스크 수술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우리 가수 현철 씨 아시죠? 현철. 톡하면 봉선화 현정 부른 현철 씨 목 디스크 수술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 운전기사가 목 디스크를 카자흐스탄에서 봤나? 목 디스크를 수술했다고 하는데 흉터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수술을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앞에도 따고 막 뒤에도 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 디스크도 모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목 디스크 수술은 수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입니다. 흉터도 무지하게 크게 났고 원리를 알면 간단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여기 디스크가 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왜 튀어나왔을까요? 요 뼈 옆에 목 근육이 있어요. 만져보세요. 두 개가 있어요. 잘 만져지죠? 이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거예요. 요 근육이 많이 줄어들면 요 목뼈가 여기가 오그라들겠죠? 그죠? 그럼 이쪽은 오그라들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벌어지겠죠? 여기서 올라가니까 디스크는 이쪽에서 눌리니까 디스크가 이쪽으로 삐쭉 삐져나가는 이게 목 디스크예요. 기본적으로 목, 등뼈, 허리 주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이 이거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양의학이에요. 그런데 발생된 원인이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발생됐기 때문에 왜 오그라들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래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기만 하면 목 디스크가 해결된다. 목 디스크 되기 전에도 불편한 것은 다 이 근육이 막혀서 그러는데 이 근육이 어디까지 가요? 유양돌기 있는 귀 밑까지 가요. 여기 귀 뒤에 뼈 하나 있죠? 이것을 유양돌기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유양돌기. 유양돌기. 유양돌기 밑에가 귀가 있으면 그 뒤에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요 밑에가 3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얼굴, 안면마비, 구안화사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요 근육이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풍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 양쪽 근육을 풀어주면 목 디스크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에 있는 양쪽 길이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근육들이 다 있어요. 목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도 근육이 있죠? 근육들이 있으니까 여기 근육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 한쪽만 뻐근한 것은 한쪽이 근육이 뭉쳐서 그러는데 여기 올라가면은 이 목 근육 쭉 타고 올라가 보세요. 풍지하고 닿죠? 풍지 옆에예요. 풍지하고 풍부 사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데에 다 영향을 미친다. 목 디스크는 이런 것이다. 중풍은 내가 교육용으로 편하게 일반적으로 소용되는 대추만 사혈을 해주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이 90%는 이 말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고 잘 막히는 곳이 대추다. 대추. 저기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몸에 묘지가 하나씩 있어요. 묘지가. 이 대추 있는 데가 묘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운 지방에는. 그것을 한드로스라고 해요. 이 러시아 말에 우리나라 병명이 없어서 내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알아들었어요. 이 대추 쪽에 첨성대에서 본 왕릉처럼 묘지가 있다고. 묘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머리가 아파요. 목도 아파요. 우리나라 사람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여기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드로스라고 한다. 대추가 막혀서 이렇게 살찐 것처럼 묘지처럼 돼 있는데 그게 한드로스다. 이런 사람들은 사열을 무지막지하게 장시간 오랫동안 해야 돼요. 잘 안 나세요. 중풍은 편의상 대추라고 했는데 중풍이 걸리는 이유는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여기 대추다. 그래서 대추를 사열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펜듈럼을 돌리고 엘로드를 돌릴 줄 알으면 이런 데가 막혀도 중풍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목뼈 몇 번서부터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목뼈 3번서부터 7번까지. 요 사이가 막혀도 상식적으로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뻥 뚫어 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 다음에 50견 사람 잡아요. 제가요 50견에 걸려가지고 뜸사랑 입학할 때 내가 2003년도에 입학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50견이 아픈 상태에서 갔어요. 어떻게 다 50견이 생겼냐면 우리 동네 아저씨 죽지 말라고 운동시켜야 된다고 마을회관에 가서 뒤로 낙법 가르치다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한대. 1년 반을 한의원 정형외과 다니는데 이렇게만 해도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사열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열을. 요 50견 때문에 사열 배우게 됐어요. 근데 별로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나중에는 나았는데 내가 50견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죽을 만큼 아파요. 죽을 만큼. 이 어깨, 팔 쪽, 이쪽이 아픈 것을 통틀어서 50견이라고 하고 50견이 있으면 임상을 하면서 봤는데 막힌 곳이 10군데 이렇게 돼요. 최고 많이 막힌 데가 어깨 앞에요. 여기 톡 튀어나온 견우. 여기 사열 많이 해요. 여기가요. 침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팔이 안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당 선생님이 여기다가 침을 놔줬대. 여기가 장침 놓는 곳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 장침 구경을 보실 거예요? 침 길이가 요만해요. 보이시나요? 침 보여요? 여기다 찌르면요. 쑥쑥쑥쑥 들어가서 푹 이게 다 들어가요. 이렇게. 요 장침 놓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궁둥이 보면 쏙 들어가는데 아픈 데 있죠? 환도예요. 환도. 그래서 어른들은 여기 방댕이 많이 아프잖아요. 환도가 시다. 지금 보니까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도도 이거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요. 옛날 대책 없으니까 이거 환도 침을 놓고 우리도 교육받을 때 환도 침을 놓는데 개뿔이나 이런 거 백날 첫날 놔도 안 나서 우리 구당 선생님은 또 자랑을 하시는데 김영삼이 대통령 선거할 때 견우에다가 딱 침을 찔렀더니 김영삼이 손을 빡 들더라. 이런 얘기 듣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광명시에 있을 때 학원 할 때인데 학원 밑에가 목욕탕 했어요. 근데 그 학원 앞에가 광명 상업지역이라서 엄청나게 큰 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점을 하던 친구가 뜸사랑에 가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미친놈이 됐었어요. 아무나 아프면 막 무조건 가서 별짓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팔을 못 든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미쳤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막 침 같은 거 다 갖고 다닐 때니까 견우에다가 침을 한 방 딱 놨더니 14년간 팔을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더라고. 그러니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요. 내가 만지면 다 되는 줄 알지? 의학을 제일 처음에 조금 배우면 세상에 있는 병을 다 고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50견은 아프면 몇 군데가 아프냐? 여기 견우 여기 막히죠? 여기도 아프죠? 이거 뺑 돌아가면서 다 아파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아프죠? 날개 죽지도 아프죠? 목도 아프죠?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키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병원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개 똥구멍 같은 소리예요. 회전근개 같은 소리. 뭐 석회가 쌓였다네. 석회 같은 소리에 오자빠졌네. 무슨 석회가 어혈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사진 찍으면 하얗게 나오니까 석회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과 약물인데 그런 식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다. 자, 50견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칠 수 있다. 잘 고칠 수 있다. 틀림없이 고칠 수 있다. 무조건 고쳐진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막힌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세요. 오십견은 어깨 여기가 다 막혀 있고 목도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특히 뒤로 안 올라가요. 쉽게 고치는 것은 한 두세 번에 고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고쳐야 돼요. 원인을 알면 좋아요. 이 팔에 어깨에 영향을 주는 신경은 신경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 있는 데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십견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이 대추와 대추, 우이뼈, 경추, 목뼈 4번에서부터 7번 사이를 치료를 해준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대추 밑에서부터를 흉추라고 얘기를 해요. 흉추 1번에서 3번. 3번 밑에가 신주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을 치료하려고 하면 여기 목 뒤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뚫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돌릴지 모르면 아무데나 그냥 이거 못하면 시체라니까. 이거 진단을 못하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된다. 신경이 눌려 있는 게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중추신경이 여기서 막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최고 많이 아픈 데가 여기 견우예요. 견우.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여기가 제일 많이 막혀요. 여기 사혈해줘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거의 다 나세요. 그 다음에 날개뚝지, 여기 밑에가 아프기도 하고, 여기 어깨가 아프기도 하는데, 최고 아프다고. 여기 이거 다 뚫어 놓으면은 아픈 데 수가 확 줄어요. 사람이 자기가 아파도 아픈 데를 잘 몰라요. 여기가 아픈지, 여기가 아픈지, 여기가 아픈지 본인이 잘 몰라요. 이쪽이 아픈 거지. 오십견의 특색은 팔이 자유스럽지 않다. 못 든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 번요. 오십견 고치려고 목뼈에서부터 두 번째 사이에 막힌 곳이 없도록 막힌 곳을 다 뚫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디다? 견우. 견우가 최고 많이 아프다. 여기 툭 튀어나온 데가 최고 많이 아프다. 여기를.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십견을 어떻게 치료한다? 첫 번째가 오십견을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이런 기술적인 거 백날 알아봐야 치료가 안 돼. 자신감이야. 치료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고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십견이 왔을 때 내가 틀림없이 고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실제 놓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팔에 대한 질환이 팔, 엘보.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대표적인 것이 방아쇠 증후군. 전부 다 팔이 아픈 거, 팔이 아픈 거. 엘보 오는데 엘보만 아픈 데를 백날 사혈하고 치료해도 안 나서. 엘보 테니스 치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엘보가 다 있어요. 골프도 엘보가 잘 와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신주 근처죠? 여기가 막혀서 오셨었어요. 아니, 이게 팔이 아파서 오셨는데 이분은 여기 아프니까 여기도 막 사혈하고 그러셨었어요. 사혈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분한테 가셨었는데 여기 아프니까 여기를 하셨어요. 여기가 막혀서 그런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좀 앉아 계시죠. 팔 전체가 아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 전체가 아픈 것은 팔이 아픈 주 원인은 이것은 내가 무슨 이론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임상을 하다가 방아쇠 증후군이 치료하는데 제 친구가 이게 안 펴져가지고 이걸 몰라가지고 요거하고 내 친구 근창 그 친구하고 우연히 발견했는데 치료점이 어디 있냐면은 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팔 밑에 두 번째 흉추나 2번과 3번 사이가 막혔는데 팔이 아프더라 그런 얘기예요. 팔이 아픈 것은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전부 다 어디서 치료한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팔 밑에 있는 거예요. 팔 밑에 있어요. 이 위나 여기에서 치료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 팔은 근육이 몸에서 근육이 요렇게 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은 여기 어디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아서 여기서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치료하지 않고 어디서 치료한다? 2번, 3번 사이에 막혀 있는 여기서 치료한다. 이것도 엘로드나 이걸 못 돌리면 안 된다. 도도는 1번이 도도인데 1번 밑에 2번은 혈자리가 없어요.
흉추 2번, 3번 밑에 여기서 치료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